일단 이 대표가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트를 친 정책은 맞습니다. 히트를 친 정책은 맞다. 자, 김선영 평론가 네. 평가 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히트를 쳤다라고 네. 하는 거, 안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출루에 성공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접속했다라고 하는 거. 네. 예,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긍정적 평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일단 정책적으로 뭐 국가에서 뭘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좋아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네. 그러니까 돈 문제라는 거는 세입인데 네. 세출로 바꿔보면 결국, 네. 우선순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싶은 분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간병비, 간병 살인 현상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우선순위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하죠. 저것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럼 국가가 빚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기재부는 없어요. 청와대에다가 놓으면 되죠. 이렇게 가면은 좀 이게 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런 조금 철학적인 문제를 네. 뒤로 놓고서라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약값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또 제시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과 자웅을 겨뤄볼 용의가 있다면 계속 이 공약을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김태현의 정치쇼.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거기 어디야?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 금요일 2부 정치인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여의도 문법을 파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근데 앞에 호가 붙었네. 단독 여신이가 아니라 다른 거 생겼어요. 우리 SM이 만들어준 겁니다.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지은입니다. 근데 손에 왕자가 있습니다. 손지훈 기자는. 야, 본인이 지금 여기 목소리 복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 목소리 복사기 김수민 시사평론가. 반갑습니다. 예, 기다려라 안윤상 뭐 이런 거. 네. 이제 안윤상의 시대는 갈 수도 있다. 김수민 시대다 뭐 이런 거. 네. 예. 근데 저 분발했을 때 안윤상 씨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거의 싱크로 99%고 네네. 윤석열 후보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완성 단계 갈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네. 대선 흐름도 그렇지만 네. 1위 후보가 되는 쪽이 타겟이 되고 이런 이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2인자 전략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 2인자 전략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에 1인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1인자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한 10년 뒤쯤에 1인자로 등극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요? 네. 10년 뒤면 성대모사 대상에 다 바뀔 건데. 부단한 연습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짚을 게 많아요. 역시 뭐 첫 번째 소식은 제3차 투스톤 대전의 휴전. 3차예요? 2차 아니야? 3차인 거 아니 3차야 3차. 예. 3차야 지금. 그리고 1차가 언제죠? 3차.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뭐 맥주 한 번, 울산 한 번 어저께. 맥주가 1차군요. 맥주가 1차. 그때는 대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네. 물밑에서 뭐가 있어서. 아. 자, 3차 투스톤 대전. 그 다음에 제 2차 준스톤 가출 사건. 어제 일단 봉합이 네. 됐습니다. 어제 하루 온종일 힘드셨겠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 대표 얘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죠.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뭐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후보님과의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만 보면 좋아요. 네. 네. 근데 어제는
어제 한 오후 한 늦게까지는 이런 분위기 아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 일단 지난 3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전면적인 선대위 재편을 선언을 했고요. 이제 윤 후보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윤 후보를 패싱했다라는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이틀간의 숙고 끝에 선대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냈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다시 이제 관심사로 떠올렸고, 그제 이 대표가 이제 연습 문제라고 표현이 된, 그러면서 좀 다시 관계 개선을 1차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거부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한 번 결별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윤 후보가 새롭게 선대위를 실무형 본부로 꾸리면서 사무총장단 인선을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겸임을 하고 부총장들 인선을 했는데,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 올리지 않겠다. 네. 나는 이 인선안을 거부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 윤 후보가 쇄신을 선언하고 바로 첫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아침부터 어그러졌고요. 또 의원총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원총회 오전 오후 이제 열렸다 멈췄다를 반복한 의총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이 초안까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이 초안까지 만들어진 사태인데 네. 상태였는데, 어제 또 오후에는 뭐 이준석 대표 거기다 뭐 30분 동안 뭐 공개 발언하고 뭐 그다음에 후보 찾아오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은 이제 그래서 오전에 의총 비공개 내용이 굉장히 격앙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뭐 보도가 좀 나왔는데 뭐 사이코패스다, 그다음에 찌질한 청년이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 대표가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케이 그러면 중재를 하겠다, 이 대표를 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의총을 잠시 멈췄는데 네. 이 대표의 요구는 나의 발언과 의원들의 발언을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공개로 토론하면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설왕설래가 오가다가 결국 4시쯤에 이 대표가 의총에 가서 28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내가 왜 선대위를 떠났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선거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 또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윤 후보가 의총에 오니 마니를 두고도 조금 말이 엇갈렸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이 대표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본 얘기로는 윤 후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방관자처럼 있을 수는 없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고요. 영화처럼 또 마침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연설 비공개에서 세 번째 도망가면 내가 당대표직을 걸겠다라면서 의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3차가 봉합은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보니까 막 뭐 톤들이 다 네. 그냥 봉합, 해결이라는 단어보다 봉합이라는 단어 많이 쓰라고. 일시 봉합, 뭐 불씨는 살아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톤의 좀 평가들이 좀 아침 조간신문도 주를 네.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완전히 잘 해결된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지금 위험 요소는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터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시하는 게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 힘들 거고. 거다. 네. 예. 참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이 터지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뭐 다시 터질 거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어제 그 타결 어떻게 볼 거냐 국민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좀 윤석열 후보가 가가지고 막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인배구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몰아낼 생각은 없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워딩 자체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쪽의 사람들은 실컷 추미애 장관하고 싸울 때는 뒤에 물러나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한다. 예, 저것도 가식 아니냐. 이 평가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제 그 타결과 윤석열 후보의 포옹인지 포용인지 하여튼 예, 그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컬링 경기였어요. 이건. 컬링? 네, 윤석열,
이준석 투스톤 아닙니까? 근데 둘이 포옹한 걸 보면서 저는 헐. 네, 컬링의 헐과 이 헐은 좀 다른 헐이긴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그냥 헐이었습니다. 헐. 네. 6351님. 시청자들의 저 청취자분들의 반응 좀 엇갈린 것 같긴 해요. 항상 그렇지만 6351님 이번 대사는 펜트하우스급입니다. SBS에서 얼마 전에 끝났던 빅히트 드라마요. 펜트하우스. 급작스러운 전개 막 이런. 이 펜트하우스도 시즌 2하고 시즌 3를 좀 다르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예, 시청자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갈수록 강해졌거든 톤이. 네. 매운맛 마라 맛이. 주상수님 저런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김지현님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 아니었을까요? 신뢰가 떨어지네요 하셨고요. 반면에 7774님 비온 뒤 땅이 굳는 법입니다. 전 기대돼요. 오인수님 제발 둘이 계속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로 도출하지요. 이렇게 의견은 좀 갈리는데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문자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자 이겁니다. 정병수님 손지은 기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TV에 윤석열 후보 옆에 나오신 거 봤어요.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화이팅 손 기자님. 커피 쿠폰 당첨. 정명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제 상황이 급박했던 게 저도 이제 팀에서는 조금 이제 부반장이어가지고 현장에 안 가도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급박한 상황이 계속 바뀌어서 예. 어제 이 봉합 이후에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야 이제 다행이다. 뭐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 왠지 어떻게 될까? 약간 불안감이 남아 있어요. 일단 어제 분위기가 이 윤 후보도 말했지만 화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싸웠는지도 이제 다들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 대표가 어제 이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 세 번째 도망갈 땐 당대표직 내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든 선거를 치러보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울산 회동이 그 합의가 헐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약속을 해 나가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씨는 남아 있다. 이준석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28분이요? 공개 발언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연습 문제 표현이 과하셨으면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얘기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세대포 이론 그 얘기도 어제 했거든요. 그거 좀 들어보고 올게요. 지금 본질은 이준석의 사과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아니면 너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바라니? 이 말로 계속 접근했을 때 저희는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요 얘기할 때 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의원들 반응이 어땠어요? 요 부분에 대한? 연설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 관한 이제 전략을 다 짚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 그다음에 선대위가 그동안 잘못해 왔던 부분을 이제 짚었는데 야유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제 먼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유가 나왔고 또 공감하는 발언들에선 좀 박수가 터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좀 이제 비공개 회의 8시간 동안에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보통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양아치, 그다음에 뭐. 찌질한 청년, 참다 사리가 나오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대표가 발언을 끝내고는 또 박수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정말 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일단 당내 의원들이 본인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어제 연설 중에서 이준석이 2030을 인질로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저 독보적인 지위로 이제 윤 후보든 누구든 자기한테 와서 자꾸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게 2030이나 사실인데 지지세력을 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이 대표가 이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서 내용들은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봐요? 이준석 대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대포 이론 원래 네네. 전통적으로 6070은 보수 진영을 지지하니까 2030까지 잡아서 4050 이렇게 포위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전략이
좋은 전략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런 위험해요. 일단 워딩으로 봤을 때 포위론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건 평론가는 그렇게 해도 돼요. 평론가나 전략가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근데 그 포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포위론이나 워딩은 좀 부적절하다.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한 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나온 2030이 2030 전반이 아니에요. 일단 남자. 네, 2030 2대남, 3대남이고 네. 그것도 2대남, 3대남 전반도 아니고 특정 성향이 강한 사람들만 계속 집중해서 부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대 남성의 안티페미니즘 성향 이것은 좀 넓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 청년들도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20대 남성 서울시민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5%가 지지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도 대충 잡아도 세 가지 부류로 더 나뉘어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야장천 얘기가 되고 있는 2030은 너무 좁다 범위가. 그리고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20대 여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밀어내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20대 여성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신지혜 씨 영입처럼 그런 식의 인사 주워 담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본인의 이미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려면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20대 여성한테는 어떻게 다가갈 거냐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대 포위론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 연설 중에 이제 한마디로 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한 게 세대 포위가 뭐냐면 이제 집 안에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2030 자녀들이 6070 부모들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본인이 포위로 표현을 했다고 어제 또 추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본인의 이 전략의 대전략에 대한 거는 확실한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내가 해본 선거, 그다음에 지난 이제 우리가 이 당에서는 어게인 47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적용했던 요소들을 나는 대선에도 적용하고 싶다. 이게 이 대표의 생각입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그 전략 좋은데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왜 자꾸 저런 걸 가지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어제는 화해를 했지만 윤 후보 측이 이 대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 네, 이제 아직 뭐 이렇게 굳건하게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신뢰를 다시 쌓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방금 근데 손지은 기자님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20대하고 50대가 통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현재 20대와 50대가 부모 자녀 지간인데 과거의 부모 자녀보다 사이가 좋습니다. 이게 부모 사회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20대도 50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가면서 자신의 의식을 형성한 게 있고요. 그것도 강압적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이고 과거보다 리버럴하게 부모 자녀 간의 대화를 하고 있고 거꾸로 20대가 50대를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20대는 다당제 세대라면 50대는 중도 세대인데 양쪽 다 진영 논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20대와 50대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다. 진영 논리가 약한 세대 20대 50대.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제일 화제 그거의 탈모. 네. 탈모 공약. 일단 손 기자 이 탈모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민주당 공약하고 국민의힘의 그 반대 논리. 자, 일단 이 민주당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청년 선대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좀 해결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밑에서부터 제안이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약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겠다라는 단계까지는 아직 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공약이 히트를 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탈모에 맞아요.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미용이나 이 유전적 요인에 대한 탈모의 보험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거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 탈모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때 이제 업계에서 나온 게 1,000만 명이고 실제로 2020년에 이 탈모증 진료 환자가 한 23만 3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탈모가 지금
건강보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원형 탈모 이런 들면은 건 된다는 거죠? 네, 스트레스성 탈모나 이 지루성 피부염 아픈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이 대표가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트를 친 정책은 맞습니다. 히트를 친 정책가 맞다. 자, 김선호 평론가 네. 평가 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히트를 쳤다라고 네. 하는 거, 안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출루에 성공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접속했다라고 하는 거. 네. 예,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긍정적 평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일단 정책적으로 뭐 국가에서 뭘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좋아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네. 그러니까 돈 문제라는 거는 세입인데 네. 세출로 바꿔보면 결국, 우선순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싶은 분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간병비, 간병 살인 현상까지 등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우선순위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하죠. 저것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럼 국가가 빚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기재부는 없어요. 청와대에다가 넣으면 되죠. 이렇게 가면은 좀 이게 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런 조금 철학적인 문제를 네. 뒤로 놓고서라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약값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또 제시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과 자웅을 겨뤄볼 용의가 있다면 계속 이 공약을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은 골칫덩이들이 또 닥친다면은 적절하게 빠져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는 게 끝났어요. 여의도 정말이야. 안녕. 손지영 기자. 김지영 평론가.